지금 약간 좀 착각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본토에서 온 게 아니라 얘네가 본토로 온 겁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매장이 1800개가 있대요. 윙스톱이란 브랜드인데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윙스톱이란 회사가 있어. 윙스톱 주식회사는 닭 날개를 전문으로 하는 항공 테마 레스토랑의 미국 다국적 체인입니다. 본사는 미국 이제 텍사스에 있고요. 텍사스 또 이제 바베큐로 유명한 동네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주가가 있습니다. 주가 코드가 윙이에요. 나스닥에 상장돼 있고요. 일주당 17만원 정도 하네요. 저는 치킨 전문점 회사가 이렇게 주식으로 올라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굉장히 큰 회사다. 근데 이제 전혀 몰랐다. 요거 이제 국내 기사를 좀 보니까 윙스톱은 94년도에서 시작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20년이 채 안 됐어. 20년 사이에 상장을 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155달러가 됐다. 굉장히 열심히 일한 곳이다. 현재 13개 나라에서 180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인 치킨 프랜차이즈다. 한국에는 올해 안에 2개 매장을 추가로 내고 향후에는 200호점 이상 여는 것이 목표다. 한국에 이 윙스톱을 200개를 낸다는 얘기죠. 한국에만 200개를 낸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서울에 190개가 열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부산에 2개 이런 식으로 열겠죠. 그죠? 네, 이게 가능할까 궁금하네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가봤는데 강남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층하고 2층으로 돼 있는데 1층은 사실상 앉을 자리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안쪽에 주방이 있고 요 왼쪽으로 통로가 있는데 2층으로 가는 통로예요. 거의 이 매장 95% 좌석은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그냥 픽업 구역, 줄 서는 공간. 먹을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2층으로 가는 통로 옆에 약간 꿔더는 보리자루 같은 좌석이 있습니다. 2명이 앉을 수 있는 거. 근데 거기에 앉아서 먹으면 계속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내 모공까지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여가지고 앉기가 굉장히 부담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시는 뭐 치킨집이나 이런 것과는 조금 디자인이 좀 달라요. 완전 그냥 패스트푸드 같은 스타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안에 들어가 보면 더 심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간 서브웨이 같은 느낌이 물씬 납니다. 그래서 주문을 어디서 하면 주문을 이 키오스크에서 하는 겁니다. 주문 키오스크 방식이고 여기 가면은 이제 버튼 축축축축 눌러가지고 여러가지 치킨을 고를 수 있습니다. 메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등치 이런 남자 4명이서 우르르 갔는데 4명이서 이걸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둘러싸고 뭘 시키지 메뉴가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웅성웅성 자와자와 이렇게 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메뉴가 굉장히 많아요. 설명을 드릴 건데 메뉴를 넣고 여기 카드 꼽는 데 있죠. 여기다 결제를 하고 나면 여기 이제 대기창에 딱 떠요. 뜨면은 가가지고 받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요새 뭐 많은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갔을 때는 여기가 좌석이 다 차 있었어요. 요거는 안 차 있을 때의 사진인데 신기했던 점은 좌석이 20% 정도는 외국인이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먹고 있었다. 자, 그래서 메뉴를 좀 볼 건데 메뉴가 정신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리고 이게 심지어 메뉴 전체가 아닙니다. 일단은 크게는 2개로 나눈다고 보면 됩니다. 클래식이 있고 순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이드 감튀, 찍먹, 그 다음에 콜라예요. 콜라는 펩시랑 같이 하더라고요. 코카는 아니에요. 여기는 펩시를 파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커플들이 먹기 위해서 이제 14조각 클래식이 있고 순살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순살이 조금 더 비쌉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올인 번들이라고 그냥 이것저것 먹고 싶은 사람은 이거 시켜라 라는 느낌으로 돼 있는데 혼자 가가지고 먹거나 둘이 가서 먹을 거라면 이 올인 번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윙도 있고 클래식도 있고 순살도 있고 클래식도 있고 텐더도 있고 이러거든요. 뭐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감튀가 생각보다 종류가 많았습니다. 여기 지금 없는 게 치즈 프라이란 게 있었는데 치즈 프라이는 4,900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오리지널 프라이 3,900원, 부두 프라이 5,900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니언링, 감튀가 있으니까 양튀도 있어야 되잖아요. 양파 튀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채 스틱 라지라는 게 있는데 샐러리랑 당근을 팝니다. 3,900원을 주고. 대체 여기 와가지고 이걸 사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되게 궁금해지게 하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메뉴가 많다고 얘기를 안 하죠. 메뉴가 존나 많아요. 진짜 싱글팩 클래식, 뭐 싱글팩 순살, 싱글팩, 이게 그냥 조각수 차인데 기계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정신이 없어. 항목이 존내 많아가지고 키오스크에 딱 들어가면은 약간 좀 살짝 어지러워져. 제가 이제 내년이면 40이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키오스크에 메뉴가 이만큼씩 나오니까 약간 좀 압도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차라리 그냥 UI를 단순화시켜가지고 클래식입니까? 뭐 순살입니까? 둘 중에 하나 고르게 하고 거기서 조각수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가격이 나오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겠는데 이게 되게 많아버리니까 하나씩 다 읽어봐야 되고 또 뭐 맛이 좀 다른가? 이거 하다 보니까 조금 요 부분이 좀 불편하더라고. 결국은 조각수 차이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나오는 거는 다 그냥 사이드 몇 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아재들끼리 갔기 때문에 패밀리팩 클래식을 30피를 일단 시켰고요. 이거 38,900원짜리. 그리고 그 다음에 크루팩 순살을 해가지고 21피짜리를 또 하나 시켰습니다. 두 개 합치면은 벌써 7만원에 가까운 가격이죠. 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되게 신기한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여기 치킨윙을 보면은 이건 100조각도 있어요. 그래서 100조각도 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약간 희밥이 가가지고 시켜야 되지 않나 싶은데 100조각을 시키면은 5가지 양념을 쓸 수 있고요. 클래식은 99,900원, 순살은 105,900원입니다. 그래서 10만원에 닭 100조각을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메뉴가 있는 것 자체가 약간 컬처 쇼크 같은 느낌이 있었다. 왜냐면 국내에서 파는 치킨 전문점 중에 한 메뉴에 10만원짜리가 없었잖아. 물론 이건 100조각이긴 하지만 이런 형태로 파는 데가 없어가지고 약간 신기했어. 그게 그냥 요거는 뭐 회사에서 그냥 워크숍 같은 걸 하거나 간식으로 살 때는 이렇게 살 수 있어. 이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 느낌으로 파는 것 같아요. 예, 파티용이나 뭐 요런 느낌으로. 이 수많은 순살과 클래식 이거를 한 다음에 또 하나의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소스를 고르는 단계예요. 소스는 우리 9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문을 넣을 때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나이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거고, 저랑 같이 갔던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했기 때문에 39세들은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이고, 여기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젊은 분들은 키오스크를 잘 이용하시니까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고르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실제로 주문하는데 한 6분 이상 걸렸어요. 이걸 다 버튼을 찾아서 누르고 이러는데, 저는 맥도날드 그 UI도 잘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주문하는 거 그렇게 순탄치만 않았습니다. 약간 좀 고르는 게 많아가지고 시간이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디저트도 하나 있었습니다. 추러스를 이렇게 튀긴 다음에 잘라가지고 위에다 비스코프라 그래가지고 커피 맛 나는 그 과자 있잖아요. 그거를 부셔가지고 과자가루 이렇게 올린 다음에 소스 같은 걸 뿌려가지고 해준 완전 미국식 디저트였어. 기름지고 달고 약간 좀 한 입 먹으면 아찔하니 느낌, 이런 느낌 나는 그런 되게 어질어질한 단맛 나는 그런 디저트, 그런 느낌이었고, 이제 실제로 찍어본 것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저희가 시킨 거 전부가 이겁니다. 이게 지금 8만원어치예요 4명이서 가서 8만원어치 시켰습니다. 한 사람당 2만원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1인 1닭을 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양이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치킨 윙인데 실제로 뼈 있는 거, 이게 30조각이 온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게 순살 치킨이 지금 14조각인가 온 건가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사이드가 줄줄줄 온 거죠. 하나씩 다 시켰으니까. 포장지가 더 많아 보이는 그런 건데 하나씩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감튀예요. 감튀가 딱 요만큼이 왔습니다. 이거 좀 먹은 다음에 찍은 게 아니라 먹고 있을 때 찍은 거예요. 3,900원입니다. 오히려 양파링이 더 해자였다. 감튀가 좀 생각보다 적은 편이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요건 치즈 프라이입니다. 요건 4,900원. 그 다음 부두 프라이, 치즈 프라이에다가 뭔가를 더 끼얹은 겁니다. 가루 같은 거랑 뭐 이렇게 허연 거 뿌려가지고 요 5,900원 이런 느낌입니다. 이 둘 다 라지니까 프라이 3,900원, 그 다음에 치즈 프라이 5,900원, 부두 프라이 5,900원. 가격 같은데 가루가 오른쪽이 더 많네? 그러면 어느 쪽이 이득이지? 가격은 똑같네 지금 보니까. 그 다음 요게 순살입니다. 메뉴를 다시 볼까요? 보면은 순살 윙이라고 돼 있잖아요. 순살 윙이 대체 뭐지? 생각이 든 거야. 순살 윙을 어떻게 만들지? 뭐 기대는 빗나가지 않는다고. 윙이 아니에요. 닭고기 살 부위를 그냥 뭉쳐가지고 튀긴 거예요. 그런 느낌입니다. 요런 거 미국 가면은 마트 같은 데서 파는 것 중에 본레스 치킨 윙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딱 그거예요. 그 맛입니다. 너겟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너무 이런 그 확실한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윙스탑은 다국적 기업이고 지금 나스닥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소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느낌이 아닐까, 이렇게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애둘러 치기로 하겠습니다. 송사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순살 윙입니다. 제가 알고 있던 그 순살 윙과는 다른 느낌이었고요. 그냥 윙에서 뼈를 뺀 게 아니라 새로운 종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대충 이렇게 뭉개도. 그 다음에 이게 그 아까 보여주셨던 그거죠. 인페르노 불지옥 맛인데 사진과는 조금 격차가 있습니다. 사진처럼 이렇게 매끈하고 이쁘게 나오진 않아요. 이런 느낌으로 예쁘고 매끈하게 나오진 않고 마치 자동차 백미러 같은 그런 느낌이죠. 실제 보이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왔는데, 오른쪽은 이제 바베큐 맛입니다. 누가 봐도 이제 바베큐 맛처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 왼쪽에 있는 게 레몬 페퍼, 까맣게 보이는 게 이게 후추입니다. 이게 후추고, 그다음 오른쪽에 이제 갈릭 파마산이겠죠. 약간 다진 마늘 비슷하게 보이는 이런 게 났었고, 이게 그 추러스입니다. 추러스를 튀겨가지고 캐러멜 소스랑 비스코프랑 이렇게 해가지고 준 거고, 보기만 해도 약간 좀 어지럽죠. 어지러울 정도의 디저트고, 왼쪽 거는 이제 그 하바네로 망고입니다. 여기 망고 하바네로. 그 맛을 하나씩 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윙스톱에서 팔고 있는 모든 치킨 윙에서 공통적으로 나는 맛이 있는데요, 신맛입니다. 그게 뭐 레몬즙의 신맛이든 이 안에 들어간 핫소스의 신맛이든 모든 음식이 다 쉽니다. 근데 애초에 버팔로 윙이 요거잖아요. 소금 후추 간을 해가지고 그냥 생채로 튀김옷 없이 그냥 오븐에 굽습니다. 튀긴다기보다는. 거기에다가 딱 2가지만 넣습니다. 보통 타바스코랑 버터, 그거를 이제 녹여가지고 거기에다 버무린 거야. 끝이야.
그래가지고 이 신맛하고 매운맛이 기본인 게 미국식 버팔로 윙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버팔로 윙, 현지의 버팔로 윙은 굉장히 시고 맵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 버팔로 윙을 중점으로 한 곳이다 보니까 모든 음식에서 신맛이 많이 나요. 이 아토믹 같은 경우도 기본 버팔로 윙에다가 매운맛을 많이 더 첨가했다고 보면 돼요.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이게 매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진라면 매운맛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토믹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긴장을 했거든? 먹어봤는데 진라면 매운맛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뭐야 이게 제일 매운맛이라고? 야 한국에서 이거 아토믹이라 그러면은 놀림받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이게 미국에서는 아토믹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콩알탄 맛이야 이게. 이게 네이밍이 약간 조금 현지와 거리감이 좀 있어요. 이게 맵지 않아 보이니까 다른 게 다 애송이처럼 느껴지는 거야. 실제로 나머지가 다 애송이었어. 이거 딱 먹자마자 매운맛은 아무것도 안 나는데 그냥 그 식초의 신맛만 엄청 나니까 그 버팔로 윙을 저는 현지에서 먹어보고 왔잖아요. 근데 같이 간 사람들은 버팔로 윙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이었어. 먹자마자 엄청 시네요? 이러는 거야. 눈이 다 땡그러져가지고 치킨이 왜 이렇게 시지? 이런 신치킨 처음 먹어보네요 막 이러는 거야. 되게 색다르네요 이런 맛 하는 거. 맛있다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해. 그냥 색다르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식이 엄청 시네요? 나는 가기 전에 딱 이런 맛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그런 맛이 났거든. 그래서 저는 먹어본 익숙한 맛이었는데 같이 간 분들은 이 신맛에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실제로 같이 갔던 분 중에 한 분은 컬처 쇼크라고 얘기를 했어. 자기는 이런 맛의 치킨을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다. 그러면서 아까 200호점 얘기를 하니까 쉽지 않겠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다른 것도 좀 보자면은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인페르노, 이게 지옥불 맛이에요. 요거는 어떤 맛이냐면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은 아토믹이 일단은 임팩트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감흥이 없었던 거야. 이게 왜 인페르노지? 이게 왜 불지옥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지. 그냥 이 겉에 붙은 이 튀김이 바삭바삭했다라는 것밖에는 없어요. 이게 매운 치킨이라는 기억이 없어요. 맵지 않았던 것 같아. 하지만 이거는 인페르노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토믹 보면은 막 폭탄 터질 것 같은 맛이 나는데 실제로 터진 거는 콩알탄이었던 것처럼 인페르노도 말만 불지옥인데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 바베큐 소스인데 얘는 그냥 바베큐 맛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하게 먹는 그냥 그 바베큐 맛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차이가 없어요. 그냥 바베큐 맛이다.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거 이거 레몬 후추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레몬즙이 조금 과하게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신맛이 많이 나는데 후추는 별로 이렇게 안 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평소에 드시던 그런 양념치킨 생각하고 먹으면 요것도 약간 컬처 쇼크입니다. 오히려 무난한 거는 얘였어요. 얘만 신맛이 안 났습니다. 갈릭 파마산만 신맛이 안 나요. 얘는 그냥 마늘맛하고 그 파마산 치즈 맛이 나는 그 맛이에요. 그래서 저랑 같이 갔던 사람들은 다 이것만 먼저 먹었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토믹 맛보고 쭉쭉쭉 오면서 나중에 이게 제일 맛있네요 라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거예요. 그죠? 결국은 신맛이 안 나는 이 마늘맛 나는 치킨에 정착을 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칸 정통 스타일의 윙을 추구하는 맛들은 거부감이 좀 있었나 봐. 저는 그냥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냥 뭐 캐나다 스포츠바에서 먹던 그런 맛이 나가지고 근데 뭐 미국식 윙이 이런 맛이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먹었어. 네, 저는 그렇게 먹었는데 같이 간 분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 망고 하바네로도 신맛이 많이 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요거 이제 먹고 같이 간 분들이 한 얘기가 얘는 약간 처갓집 통닭 물에 씻은 맛이에요 라고 했어.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같이 간 사람이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양념 맛이 살짝 옅은 치킨 윙이다 요런 표현이죠. 요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음식을 먹고 이제 그 8만원어치가 나왔잖아요. 8만원어치가 나왔는데 이제 사람들이 나중에 물어봤어요. 자 이렇게 넷이 먹고 지금 8만원을 냈는데 여러분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니까 이거 8만원이면 솔직히 우리 가가지고 치킨 2마리 정도 시킨 다음에 3000cc를 꽤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다고. 그래서 윙스톱을 처음 방문해 봤는데 일단은 재방문의 의지는 크게 없을 것 같긴 해요. 200호점 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려면 일단은 타겟층이 저처럼 이런 39세들한테 맞춰줘서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39세들은 정말 다양한 종류의 치킨들을 많이 먹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수용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윙스톱이 200호점이 가려면 더 어린 사람들을 공략해야죠. 뭐 아직 치킨을 많이 못 먹어본 승우 같은 이런 초등학생이라던가 이런 애들한테 이제 먹여야 공략이 되지 않을까. 이미 이제 저처럼 여기저기에서 다 먹어본 사람을 공략하기에는 조금 늦게 들어왔다. 왜냐하면 명실상부 치킨은 한국 음식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좀 착각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미국에서 윙으로 이제 900개 열었으니까 우리 윙으로 잘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 한국보다 치킨이 잘 되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토에서 온 게 아니라 얘네가 본토로 온 겁니다.
지금 생각을 잘해야 돼요. 지금 고인물의 나라로 온 거지 미국에서 잘 나가는 걸 여기 떠온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뻣뻣한 가격대 운영해가지고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국내에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거 좀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 기고만장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한국 치킨 시장은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진짜로. 치킨의 격전지에 들어온 윙스탑, 과연 올해 마무리하는 마티뉴스에 얘가 몇 개 점포로 나올지 궁금합니다. 제가 리뷰 갔던 요 상태의 걸로는 200호점은 조금 쉽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